166페이지. 자, 공유결합. 오늘 공유결합이랑 금속결합 설명드립니다. 전 시간에 이온결합을 썼는데 결합은 따로따로 하지 마시고요. 이온결합, 공유결합, 금속결합 이렇게 세 개를 놓고 문제를 푸는 습관들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패턴은 똑같거든요. 내용, 공유결합 뭐니? 그래프는 뭐니? 그럼 성질은 뭐니? 이렇게 세 개가 똑같아요. 이온결합도 똑같습니다. 이온결합 물질은 뭐니? 그래프는 뭐니? 성질은 뭐니? 이렇게 3등분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금속결합은 원래 안 배웠어요. 화학원에서. 고등학교 3학년 과정이었는데 금속결합은 고등학교 2학년 과정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살짝, 아주 살짝 실려 있고요. 수업 시간에도 아주 살짝만 할 거예요. 금속결합은 물리학에서 많이 배우시고요. 공유결합 포인트는 별다른 게 없어요. 167페이지에 보시면 그래프 나옵니다. 그래프 별표 하나 치세요. 공유결합의 포인트는 역시 그래프예요. 그래프 별표 하나 쳐주시고요. 그리고 뒷장 넘겨보시면 168페이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유결합 물질이라고 되어 있어서 분자결정, 원자결정 이렇게 나눌 거거든요. 분자결정, 원자결정 이거 나눠주세요. 하나만 더요. 171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 줄에 물질의 녹는 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공유결정, 이온결정, 금속결정이 부등호가 쳐져 있죠. 거기다 꼭 써놓으세요. 학교 이렇게 써놔. 됐나요? 그 학교 가서 꼭 물어보세요.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 녀석을 그렇게 강조해서 가르치진 않아요. 이대로 쓰면 틀립니다. 수능에도 이대로 써오면 틀려요. 그래서 공유결정, 이온결정, 금속결정으로 갈수록 녹는 점이 낮아지니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절대 안 그러니까 요거 체크에다가 학교 가서 물어보세요. 선생님한테. 화학선생이 야, 이 순서 맞아? 그러면 맞는 거예요. 만약에 화학선생이 야, 뭐 다 그렇진 않아 이러면 그 틀리는 거예요. 반드시 물어보라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교재는 왜 이렇게 작성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써 있으니까 체크 하나 해드렸고요. 수업 시간에 왜 아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66페이지 오늘 공유결합입니다.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의 가장 큰 차이점을 골라라 이렇게 물어보면 이온결합과 공유결합 이 차이점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은 이온결합을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라고 얘기해요. 공유결합은 비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을 공유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이게 화학의 정의예요. 그런데 이건 고등학교 2학년 애들만 배울 때 필요한 내용이에요. 화학을 되게 많이 알고 전공을 되게 높은 곳에서 한 니네 학교의 화학 선생들은 아마 이런 워딩을 알려줄 겁니다. 금속과 비금속이 달라붙었다고 모두 다 이온결합은 아니야. 비금속과 비금속이 달라붙었다고 해서 모두 다 공유결합은 아니야. 금속과 비금속이 달라붙어도 공유결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비금속과 비금속이 붙어도 이온결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원소들은 전부 다 결합을 하게 되는데 그 결합은 한 종류로 그냥 딱 정해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쓰는 거냐 하면 우세해요 라는 단어를 쓰게 돼요. 금속과 비금속의 분자들은 얘네 원소들은 결합을 할 때 이온결합도 할 수 있고 공유결합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온결합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결합보다 이온결합이 우세해요 이렇게 단어를 쓰는 거거든요. 비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면 공유결합도 하고 이온결합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H와 Cl은 공유결합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는 이온결합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얘기세요. 그래서 공유결합도 할 수 있고 이온결합도 할 수 있지만 비금속, 비금속의 경우에는 공유결합이 우세해요 이런 단어를 쓰게 됩니다. 됐나요? 그것만 한다 이런 단어는 좀 어렵고요.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이런 단어를 쓰면 우세하니 이런 단어를 쓰면 학교마다 다 가르치는 게 다를 거 알겠니? 그래서 요 우세해요라는 단어는 수능에는 내지 못해요. 모의고사에는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 둘이 결합하면 이온결합, 공유결합 이렇게만 정해져 있고요. 우세해요라는 단어는 원래 가르치면 안 돼요. 근데 학교 선생님들이 이걸 쓰는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있을 수 있어 라는 것도 한번 설명해 줍니다.
들어만 보세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이온결합, 공유결합 이렇게 나누게 돼요. 예요. 금속과 비금속은 그냥 결합할 수 없어요. 금속은 반드시 양이온이 돼야 되고요. 비금속은 반드시 음이온이 돼야 됩니다. 양이온과 음이온이 된 상태만으로 안정한 상태예요. 그래서 자연계에서는 이온 상태로 존재하는 애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다가 환경이 맞으면 플러스 양이온과 마이너스 음이온이 서로 끌어당겨져서 이렇게 달라붙는 거죠. 요게 이온결합이거든요. 이온결합은 막 뜯어 붙여서 결합시키는 게 아니라 양이온과 음이온이 안정된 상태로 살다가 가까워지면 그냥 달라붙는 거예요. 이걸 붙는 힘을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했고요. 그러면 이온 결합 물질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전 시간에 배웠었던 내용이거든요. 그죠? 그럼 양이온과 음이온은 이미 안정된 상태지. 걔네들이 이렇게 와서 톡 하고 붙었으니까 이 붙은 애도 안정된 상태가 된단 말이죠. 얘도 안정된 상태예요. 화학에서 안정이란 단어는 쓰지 않아요. 요거 뭐라고 표시한다고? 비활성 이체와 같은 전자 배치라는 단어를 써요. 안정이란 단어는 쓰지 않고요. 비활성 이체와 같은 전자 배치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 비활성 이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고 있으니 이미 안정된 상태. 걔네들이 만났으니 안정된 상태. 이 상태가 이온 결합이에요. 오늘은 공유결합에 대한 내용을 볼 건데, 공유결합은 비금속은 음이온 되고 비금속 음이온 되면 음이온끼리 결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얘네 둘은 이온 상태로 변하는 게 아니라 서로 전자를 공유합니다. 이거는 중학교 때라든가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많이 들어보는 단어가 되겠죠. 전자를 공유해요. 여기서 포인트 단어 하나. 그게 뭐냐면 전자를 공유할 때 몇 개씩 공유하고 몇 개씩 가지느냐, 반드시 옥텟 규칙에 만족해야 됩니다. 만족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됐나요? 옥텟 규칙에 만족할 만큼 결합해요. 옥텟이란 단어는 전자가 8개가 된다는 뜻이죠. 그지? 그럼 질소의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니? 5개죠. 몇 개가 모자라? 3개가 부족해요. 그러면 공유 결합을 해야 되는데, 공유할 때 부족한 개수만큼 내놓습니다. 이게 공유 결합의 포인트예요. 전자가 부족한 개수만큼 내놓는 게 공유 결합의 포인트예요. 그럼 질소 원자의 경우에는 3개가 부족하니까 3개의 전자를 내놓게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럼 다른 질소도 마찬가지 3개가 부족하니까 3개의 전자를 내놓고 서로 공유하면 8개에 2개 남으니까 8개 이렇게 완성되는 거 맞죠? 부족한 개수만큼 내놔요. 산소는 원자과 전자가 6개예요. 2개 부족하지. 그럼 2개를 내놓는 거예요. 됐나요? 부족한 개수만큼 내놓습니다. 공유결합 되게 쉽거든요. 옥텟 규칙에 만족해야 돼요. 두 번째 단어가 중요해요. 비활성 이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져야 됩니다. 비활성 이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했습니다. 이거 저기 써줄 거야. 됐나요? 비활성 이체와 같은 전자 배치. 그럼 N2에 들어있는 질소 원자는 누구와 같은 전자 배치?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 이런 단어를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두 줄을 써주는 이유가 뭐냐면 예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저쪽 가서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되나요? 자, 여기다가 한번 써볼까요? 공유결합. 비교샷으로 항상 보세요.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은 한꺼번에 봅니다. 자, 공유결합이 뭐라고? 내렸으면 비금속에 비금속을 더하는 거라고 했어요. 비금속에 비금속을 더합니다. 이게 그냥 간단하게 공유결합 같지만 매우 신기한 짓이거든요. 정말 매우 신기한 짓이에요. 나중에 대학 가서 화학 파트 가면 이걸 꼭 배워보세요. 진짜 신기합니다.
그죠? 공유결합. 비금속과 비금속이 어떻게 한다고? 서로 전자를 공유한다. 두 줄은 쓰세요. 전자를 공유할 때, 이 전자를 공유할 때 반드시 규칙이 있다고. 뭐라고? 옥텟 규칙에 만족할 수 있게. 옥텟 규칙에 만족할 수 있게 결합을 합니다. 여기다 꼭 쓰세요. 꼭 쓰세요. 수소는 제외입니다. 이런 단어 중요해요. 수소는 옥텟을 만족하지 않아요. 선생님, 공유결합하면 안정한 거 아니야? 옥텟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됐니? 그래서 수소는 아니고요. 나머지 원자들은 옥텟 규칙에 맞춰서 배열할 수 있게 돼요. 수소는 공유결합 해봤자 원자과 전자 2개밖에 없죠. 그러니 8개가 채워지진 않는다고요.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한 줄 더 써주는 거예요. 공유결합하는 이유가 뭐야? 전자를 공유해서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게 됩니다.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져요. 이 단어를 쓰면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져가는 예외가 없어요. 수소의 경우에 공유결합을 하면 바깥 원자과 전자가 2개가 돼버리죠. 옥텟은 만족하지 않지. 8개가 아니니까. 하지만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얘는 예외고요. 얘는 모든 애들이 다 통용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온 결합의 경우 양이온 썼고 음이온 썼어요. 안정됐으니까 이 안정이라는 단어 대신에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져요. 이런 단어를 쓸 수 있겠죠.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져요. 다 되거든요. 그럼 여기도 한번 써볼까요? 옥텟 규칙을 만족하니? 리튬의 경우에는 3개예요. 2개 하나 차있죠. 양이온이 되면 얘를 버리겠지. 옥텟 규칙에 만족하니? 아니요. 리튬도 옥텟 규칙에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옥텟 규칙에 만족한다라는 단어를 쓰려면 이온 결합은 쓸 수 없습니다. 공유 결합을 쓸 수 있는데 그때 수소는 반드시 꼭 제외를 시켜주세요. 됐니? 그래서 통칭으로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져요가 가장 중요한 화학적 문장이 되는 거예요. 됐죠? 이 문장은 되게 잘 알아두시고요. 이 문장은 2글자로 안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다 2줄 쓸 거고요. 예제 한번 써볼까요? EX 썼다 지울 겁니다. 공유결합 시켜봅시다. H2요. 이것도 적어드릴까요? 비공유전자 쌍 몇 개니? 이걸 맞추는 게 3단원이에요. 적어볼게요. 1쪽, 2쪽, 13쪽, 14쪽, 15쪽, 16쪽, 17쪽, 18쪽. 주기율표 진짜 많이 갖고 놀아야 됩니다. 2단원도 모두 다 주기율표에 대한 내용이죠. 엄청나게 많은 주기율표를 적어드려요. 화학원 총정리를 할 때 이 주기율표만 정리를 합니다. 여기다가 한번 써볼까요? 결합수. 여기다가 직접 정리를 하세요. 1족은 결합수 하나, 2족은 결합수 2개, 13족 결합수 3개, 14족은 4개, 15족은 3개, 2개, 하나, 0개. 이게 결합수예요. 요걸 그냥 주기율표 자체에서 외우세요. 예를 들면 1쪽의 대표 주자는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이렇게 되죠. 그 중에 비금속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수소요. 됐죠? 수소가 나오면 결합수 하나예요. 짝대기 하나. 무조건입니다. 베릴륨 2번째 거죠. 짝대기 2개. 나란히 긋는 거고요. 붕소 짝대기 3개예요. 이것도 짝대기를 정확하게 긋는 습관을 기르면 3단원은 거저먹기로 할 수 있습니다. 3단원이 화학에서 제일 쉽거든요. 탄소요. 짝대기 4개.
자, 이제부터 잘 보세요. 이것도 습관을 들이세요. 질소 짝대기 3개 그릴 거거든요. 표현할 때 어떻게 쓰는 거냐면 이렇게 3개 그리고 꼭 반드시 여기다가 점을 2개 찍어요. 질소는 항상 저렇게 표시합니다. 항상 언제나. 결합수 3개 됐죠. 산소 결합수 2개거든요. 하나, 둘. 자, 산소를 그릴 때는 짝대기를 나란히 그리지 않습니다. 산소는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찍습니다. 습관처럼 점 4개. 플로린도 한번 볼까요? 플로린은 짝대기 하나 그릴 거고요. 점을 3쌍 찍습니다. 저거 연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수소 기체는 어떻게 생긴 거야? 수소에 짝대기 하나 나와 있고요. 이쪽 수소에 짝대기 하나 나와 있어서 서로 손잡는 거죠. 공유결합은 서로 손잡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한번 그려볼까요? H가 있었는데 하나 그리면 H가 있었는데 하나를 그리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이렇게 쳐지죠. 그치? 이 교집합 안에 전자가 2개 있습니다. 분자의 전자는 항상 언제나 쌍을 이뤄야 돼요. 쌍이 아닌 전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에 딱 2개만 있으면 이걸 공유 전자쌍이라고 하고요. 전자는 쌍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틀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공유 전자는 몇 개니? 이렇게 물어보면 2개요 이렇게 쓰는 거고요. 쌍으로 물어보면 하나요 이렇게 씁니다. 이 공유 전자를 몇 개니 물어보는 건 이건 반칙이야. 항상 언제나 쌍으로 얘기하셔야 돼요. 그럼 공유 전자 쌍은 한 쌍 이렇게 되죠. 이 교집합 안에 전자가 딱 2개가 들어있어서 한 쌍이 들어있으면 이걸 단일 결합이라고 해요. 한 개, 됐나요?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럼 얘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니? 아니요.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니? 네. 이게 여기 한 번 더 써볼까요? 3개씩. 산소. 원자과 전자만 표시할 겁니다. 산소의 원자과 전자는 6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몇 개 모자란다고? 2개 모자랐죠. 그럼 2개를 내놔요. 그럼 이쪽 편에 산소가 또 와서 여기다가 2개를 내놓겠죠. 이게 공유결합의 약속이에요. 모자란 개수만큼 내놓읍시다. 여기 동그라미 X를 그려요.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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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그럼 이쪽 거 이렇게 동그라미, 이쪽 거 이렇게 동그라미. 되죠?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교집합 안에 공유전자 쌍은 몇 쌍? 2쌍. 공유전자 쌍은 2쌍. 전자가 한 군데에 4개가 들어있죠. 이걸 이중결합이라고 합니다. 이중결합은 하나. 그럼 구조식을 그릴 때 산소는요, 결합선이 2개죠. 2개를 그리시고요. 여기다가 동그라미. 그리고 항상 언제나 점을 찍으세요. 산소에는 점을 이렇게 찍는 습관을 기릅니다. 됐나요? 왜? 여기 결합하지 않고 남은 애들이 있단 말이죠. 요런 애들을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해요. 공유 전자쌍이 있으면 비공유 전자쌍도 있겠죠. 자, 산소 기체 비공유 전자쌍이 몇 쌍이니?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전자쌍은 4쌍. 이렇게 쓰게 됩니다. 3단원은 내용이 별로 없어요.
H2O라고 써놓고 자, 비공유전자 쌍은 몇 쌍이니? 이게 3단원이거든요. 그럼 보고 맞추시면 돼요. 수소는 비공유전자 쌍을 찍지 않죠. 산소에 2개 찍거든요. 그럼 얘를 딱 보고 아, 비공유전자 쌍 2개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한 번 더 써볼까요? CH3COOH 비공유전자 쌍은 몇 개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구조식을 그리고 점을 찍고 이런 미친 짓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맞추는 거예요. 탄소에 비공유전자 쌍 안 찍었단 말이죠. 없어요. 수소 안 찍었어요. 탄소 안 찍었고요. 수소 안 찍었죠. 산소에 전자쌍 몇 개 찍었어? 2개요. 됐나요? 그래서 얘를 딱 보자마자 아, 비공유전자쌍 4개요. 이렇게 맞추는 게 화학 3단원이에요. 그래서 저 녀석을 외워주는 게 되게 좋은 겁니다. 점 찍는 습관을 길러서 보자마자 맞출 수 있게. 됐나요? 여기다가 적어줄까? 얘를 이 결합수란 얘기는 공유 결합수를 얘기하고요. 그 밑에다 아예 쓰세요. 비공유 전자쌍을 써주면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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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하나, 2개, 3개 없습니다. 됐니? 그럼 HF는 비공유전자 쌍이 몇 쌍? 3쌍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아예 그냥 보고 맞추세요. 여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얘들은 지워버릴 거예요. 잘 안 보이니? 네. 뭐가? 파란색. 파란색 비공유전자쌍 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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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1, 2, 3, X 됐어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N2 어떻게 하면 돼? 질소는 원자과 전자가 5개입니다 3개 모자라죠? 그러면 3개 내놓으세요 됐죠? 원자과 전자가 5개니까 3개 모자라죠? 3개 내놓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완성이 되죠 됐니? 자 그럼 또 한 번 써볼까요? 공유전자 쌍은 몇 쌍? 3쌍 요 교집합 안에 전자가 6개가 들어있죠 6개 들어있는 걸 삼중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중결합은 몇 개니? 이렇게 물어보면 1개요 이렇게 표시해요 공유결합과 다중결합은 단어 자체가 다릅니다 그럼 얘도 한번 물어볼까요? 비공유 전자쌍은 몇 개니? 그러면 그냥 N2가 나오는 순간에 질소는 하나 있으니까 2마리예요? 2개요? 이렇게 쓰는 게 좋은 거예요 됐나요? 다시는 그림 같은 거 저만 찍고 맞추세요 그럼 얘는 어떻게 표시한다고? N 하나 둘 셋 N 이렇게 쓰고 습관적으로 점을 찍으세요 질소에는 점 한국말 다 틀려오거든요 그래서 되게 안타깝습니다 3단원은 니네가 여태까지 화학을 몇 점을 맞았지 모르겠지만 3단원은 틀릴 만한 문제가 전혀 없어요 계산형 시험 문제가 단 1도 없기 때문에 뭐 실수했어요 공식을 몰라요 이런 단어를 쓸 수가 없죠 그런데 되게 많이 틀려오는데 생각보다 좀 걱정이긴 하죠 한 번만 더 볼까요? 분자의 종류도 한번 써볼게요 예를 들면 H2 자 비공유전자 쌍은 몇 개니? 2개 됐어요? 그냥 보자마자 맞추세요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어떻게 쓴다고? 수소는 결합선 하나, 산소는 결합선 2개 그렇죠 점 찍는 습관을 기르시면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구조를 그리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산소 한번 그려볼까요? 이런 애들을 중심 원소라 그래요 중심 원소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니까 여섯 개를 이렇게 그리고요. 그리고 H를 붙여서 동그라미, H를 붙여서 동그라미. 그러면 완성되죠. 공유결합을 해서 옥텟이 만족되면 더 이상 붙을 수가 없어요. 그 상태로 안정한 상태가 됐으니까. 그래서 화합물이 왜 H2O야? 이유가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럼 얘도 한번 써볼까요? 공유 전자쌍은 몇 쌍? 2개. 그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래서 이걸 세 분에서 나눴으면 단일 결합 2개요.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비공유는 몇 개? 세면 되죠. 산소니까. 비공유는 2개요. 요거 맞추는 게 화학이에요. 3단원 진짜 쉽지 않아요. 그럼 얘를 보자마자 중심 원소가 산소니까 공유결합은 2개, 단일결합 2개, 비공유 2개. 그냥 얘 보고 맞추는 거죠. 그럼 그 어떤 어려운 문제도 다 끝납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NH3. 자, 비공유 몇 개이니? 찍어서 맞추세요. 비공유 전자쌍 몇 개? 1개. 끝난 거예요. 그게 보기를 줄일 수 있는 엄청난 방법이죠. N H H H 여기다가 점점. 3단원은 이렇게 쭉 분자의 구조를 써놓고 여기다가 결합각을 추가하면 3단원이 끝납니다. 여기 사이의 각도가 얼마니? 104.5도요. 여기 사이가 얼마니? 107도요. 이것만 추가하면 3단원은 완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수업 듣고 다음 수업 듣고 또 한 번 더 들으면 3단원 내신 진도 끝납니다. 양도 매우 적죠. 진짜 3단원의 양은 엄청나게 적습니다. 중심 원소는 질소고요. 원자를 전자를 표시할 때도 표시 범위 있거든요. 전자 5개죠. 5개를 막 동시에 찍는 게 아니라 전자는 반발해요. 그래서 가장 먼 데부터 이렇게 찍습니다. 돌려가면서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5개가 완성됐습니다. 그럼 비어있는 곳이 있으니까 여기다 수소를 메꾸는 거예요. 여기다 수소를 메꾸는 거예요. 여기다 수소를 메꾸죠. 이 원자가 결합하는 것도 진짜 엄청난 규칙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직 왜 그런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얘는 공유전자쌍이 몇 개야? 3개. 자세하게 표시하면 단일결합 4개, 3개. 그럼 다시 비공유는 몇 개? 하나. 수소와 플로리는 결합선이 하나죠. 그래서 여기에 써있는 모든 수소를 플로린으로 호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시험 문제에 다음은 2주기 원소들이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써있거든요. 그럼 공유결합에서 수소를 제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들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플로린을 굉장히 많이 결합을 시키겠죠. 플로린에 대한 내용을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 내용은 여기다가 적을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CH4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냥 총 맞출 수 있겠어요? 공유전자쌍 몇 쌍? 4쌍. 비공유는 몇 개? 없어요. 됐나요? 그럼 단일결합은 몇 개? 4개로 되어 있는 거 맞죠? 다중결합은 없어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얘만 보고 그냥 맞출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 이거는 한 번 보고 그냥 다 지워버리셔도 돼요. 나도 지울 거니까. 탄소에 수소에 수소를 결합시켜주죠. 여기 결합각은 몇 도니? 109.5도요. 그걸 배우는 게 3단원이고요. 탄소는 중심 원소가 됩니다. 가운데의 중심 원소. 그러면 점을 하나, 둘, 셋, 넷 돌려가면서 찍는다 그랬습니다. H 하나 붙이고 동그라미.
H 하나 붙이고 동그란, H 하나 붙이고 동그란, H 하나 붙이고 동그란. 그럼 8개가 완성되죠. 더 이상 붙일 수가 없겠죠. 그래서 탄소는 결합선이 4개나 되기 때문에 결합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되게 많아지죠. 그러니까 탄소화물의 종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간단하게 또 정리해볼까요? 공유 몇 개? 4개. 세분에서 정리를 하면 단일결합 4개. 비공유는 몇 개? 탄소는 비공유 없어요. 비공유 존재하지 않습니다. 됐죠? 저 주기율표 저거 간단하게 외우는 거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요. 그죠? 니네들 이런 거 하고 나면 진짜 이상한 것도 다 맞출 수 있거든요. 막 생뚱맞은 거 처음 보는 거 COOH NH2 처음 보죠? 비공유전자쌍 몇 개게? 되니? 둘, 넷, 다섯. 됐죠? 얘네들이 과오가 하나 있어요. 이름 알고 있는 거. 요거는 이름 알아요. 한 번은 들어봤어요. 이름 뭔지 아니? 한 번은 들어봤어. 아스피린을 만드는 재료. 얘를 살리실산이라고 합니다. 여기다가 아세트산을 섞으면 아세틸 살리실산, 아스피린이 만들어지거든요. 자, 한 번도 본 적 없는 구조지만 우리 맞출 수 있죠. 비공유전자쌍 몇 개? 둘, 넷, 6개. 끝이에요. 됐나요? 외워주는 것도 좀 효율적이고 잘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을 좀 외워주세요. 됐죠? 기본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거 한번 해볼까요? EX. 요 세 개는 시험에 정말 잘 나옵니다. 잘 체크해주세요. 첫 번째는 CO2입니다. 공유결합 몇 쌍? 됐나요? 다중결합 몇 개? 비공유는 몇 개? 됐니? 얘만 보고 이제 맞춰내세요. 이제 여기 그리지 않을 거야. 그냥 맞춰내세요. 중심 원소는 탄소예요. 탄소는 전자를 4개 갖고 있다 그랬지. 여기다가 산소를 붙일 건데 산소는 2개가 부족하니까 2개를 내놓겠죠. 됐죠? 이쪽에서도 역시 산소를 붙일 거니까 산소 2개 부족하니까 2개 내놓고 탄소도 2개 내놨습니다. 8개 됐고요. 8개 완성, 8개 완성. 됐지? 그럼 여기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공유결합은 4개라고 표시하세요. 됐니? 공유결합은 4개. 그럼 전자 4개 들어있으면 그걸 뭐라고 이름 붙였어? 이중결합이라고 한다 그랬지. 이중결합 2개. 비공유는 몇 개? 4개. 됐죠? 그래서 얘를 그림을 그릴 때는 양쪽으로 산소, 양쪽으로 산소 이렇게 직선형으로 표시하고요. 여기에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쓰는 거예요. 선생아 얘는 왜 꺾어 그리니? 얘는 일직선으로 그리니? 다 규칙이 있습니다. 됐어요? 이 정도는 할 수 있나요? 시험에 잘 나와요. 이산화탄소. 한 번만 더요. 하나를 떼요. C HOH. 자, 이름은 폼알데하이드. 폼알데하이드. 자, 얘는 공유결합 몇 개? 됐니?
가운데 중심 원소가 탄소라면 공유결합수는 항상 4개예요. 됐나요? 4개를 찍어요. 산소가 여기 딱 붙어 있으면 얘 2개 내놓고 얘 2개 내놓고 결합하는 거 맞지? 그럼 산소는 안정해졌습니다. 탄소는 2마리가 남는데 만약에 산소가 있다면 그냥 산소 1마리랑 붙이면 되고요. 산소가 없으니까 여기다 수소를 붙이는 거죠. 또 한 마리 여기다 수소를 붙이는 거죠. 그리고 8개로 안정. 됐나요? 어떻게 결합하는지 알겠어요? 그럼 얘는 공유결합은 몇 개? 총 4개. 그럼 세분해서 쓰면 단일 2개 플러스 2중 1개예요. 다중결합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머릿속에 넣습니다. 그러면 비공유는 몇 개니? 하나, 둘, 여기만 있죠? 2개. 구조식을 그릴 때는 산소 쓰고요. 이중결합, 산소, 단일결합, 수소, 단일결합, 수소. 됐죠? 그리고 여기에 하나, 둘, 점을 찍어주는 것도 습관. 됐나요? 자, 마지막 하나요. HCN. 이 녀석 시험에 잘 나와요. HCN 시험에 잘 나옵니다. 2단원, 3단원을 풀다가 A, B, C가 1대1대1로 붙은 분자가 라고 써 있으면 이렇게 놓고 푸세요. 됐나요? 이렇게 생긴 애는 몇 가지 안 돼요. CN 이렇게 생긴 애 하나 있고요. 수소는 플루오린으로 호환될 수 있다 그랬지. 그래서 플루오린 CN 이렇게 생긴 애 하나 있고요. 하나 더요. HNO 있습니다. 플루오린은 호환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플루오린 NO 이렇게 되거든요. 요런 꼬라지 하나 있고요. 요런 꼬라지 하나 있어요. 1대1로 붙은 분자는 요거 딱 2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냥 아예 1대1대1이구나. 그럼 이렇게 놓고 푸세요. 다시요. A, 1, B, 2, O, C, 1 요렇게 써 있으면 1대2대1이죠. 화학에서 이 녀석 하나밖에 없어요. 얘요. CH2O죠. 됐어요? 얘 어떻게 표시했어? 아까 HCHO라고 표시하는 거지. 폼 알데하이드밖에 없어요. 그럼 H는 호환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CF2O 이렇게 쓴 애밖에 없죠. 얘도 쓰면 FCFO 이렇게 호환될 수 있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시험에 많이 나오겠죠. 이렇게 모의고사에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녀석 시험에 잘 나와요.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탄소는 중심 원소, 질소는 옆에 붙은 애, 수소도 옆에 붙은 애. 수소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를 내놓을 수 있겠죠. 질소는 3개가 부족하니까 3개를 내놨어요. 그럼 탄소는 이렇게 됐지. 그럼 질소는 완성시키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질소가 8개가 되고요. 이렇게 하면 수소 2개가 되고요. 이렇게 하면 탄소 8개가 되는 거 맞죠? 그럼 공유전자 쌍수는 몇 개라고? 이건 그냥 툭! 탄소가 중심에 있다면 4개. 얘만 보고 그냥 맞출 수 있죠? 탄소가 중심 원소야? 4개요. 그러면 나눠 쓰세요. 단일 결합은 몇 개? 하나 더하기 3중 결합 하나. 그치? 화학식을 완성시키면
H 짝대기 C의 짝대기 3개 N. 이 N 끝에다 비공유 전자쌍을 팅팅 찍을 거니까 비공유는 총 몇 개? 하나. 이렇게 쉽죠? 진짜 쉽나? 네, 쉬워야 합니다. 자, 비교샷 한번 해볼까요? 비교샷. H2O2. 여기서부터 OF2. 자, 비교샷이에요. 됐지? 공유전자쌍 몇 쌍? 공유전자쌍 몇 쌍? 됐니?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H 짝대기 O의 짝대기 H. 얘는 플로린 짝대기 O의 짝대기 플로린. 그렇죠? 그러면 공유전자쌍은요? 얘도 2개, 얘도 2개. 그죠? 그럼 한 번 더요. 비공유 전자쌍은 몇 쌍씩 있니?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2개 있는 거 맞지, 그지? 얘는요? 하나, 둘, 셋, 넷. 끝이야? 아니죠. 여기도 찍어야죠. 여기도 찍어야죠. 셋, 셋, 둘. 합쳐서 8개. 되셨나요? 이 정도 찍을 수 있겠어요? 단일결합 2개, 단일결합 2개. 됐죠? 그래서 공유결합은 플로린으로 호환시켜도 개수가 변하지 않아요. 왜? 중심 원소가 변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여기에 수소를 플로린으로 호환해서 바꿔치기 하면 비공유 전자쌍 수가 달라지는 것 같지? 한 칸만 더 가볼까요? 여기까지입니다. H2O2. 자, 공유전자쌍 몇 쌍? 됐어요? 공유전자쌍 몇 쌍? 모르는 게 생기면 반드시요. 정리를 해주세요. 그냥 모르는 채로 넘어가지 마시고. 구조 그릴 수 있겠니? H2O2. 자, H를 하나 썼죠? 짝대기를 그렸어, O를 그렸죠. 여기다가 원래 H를 붙이면 물이 되지. 그런데 얘는 O와 H가 동시에 있죠. 그러니까 얘 결합선 2개 완성됐고요. 여기다가 H를 붙이고 짝대기 O를 붙이면 결합선이 하나 남지. 그러니 뒤집어서 O를 붙인 후에 H를 붙이면 얘 결합선 하나, 얘는 2개, 얘도 2개, 얘도 하나 이렇게 완성되는 거죠. 되셨나요? 그러면 요 구조가 완성됐으니까 공유 전자쌍은 몇 쌍? 하나, 둘, 세 개. 되니? 자, 얘도 한번 써볼까요? 얘 어떻게 그려? 플로린의 짝대기, O의 짝대기, O의 짝대기의 플로린. 공유결합 몇 개? 3개. 됐어요? 자, 그렇다면 비공유는 몇 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총 4개. 이런 거 고르기 쉽다고요. 하지만 이런 건 아니야.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여기 3개, 여기 3개. 되니? 그러다가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겠죠. 이해됐어요? A2, B2 누구야? C2, H2 있을 수 있고요. H2O2 있을 수 있고요. F2O2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F2O2라고 표시하지 않아요. O2F2라고 씁니다. OF2랑 마찬가지죠. 원래 중심 원소를 먼저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규칙이 정해지기 전에 이미 물이 H2O라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이 녀석은 뒤집어서 쓰지 않습니다. 됐나요? 이런 꼬라지들 있으니까 구조식은 그릴 수 있어야 되겠죠. 시험에 잘 나옵니다. 네. 특히 이 녀석 3단원 할 때 많이 나오니까 두 가지는 반드시 꼭 적어줍니다. 자, 마지막 하나요. 여기다가 쓸 거거든요. 뭘 쓸 거냐면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이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결합력은 누가 크니? 이 사이를 끊어내는데 누가 제일 단단하게 결합돼 있어? 삼중결합이면 손 3개 잡으니까 훨씬 더 세겠죠, 그죠? 그래서 결합력은 삼중결합이 가장 큽니다. 이중결합이 그 다음이고요. 단일결합이 그 다음이에요. 됐니? 그럼 힘은 삼중이 제일 센 거 맞지? 그러니까 그 사이에 결합하고 있는 길이는 되니? 길이는 누가 제일 길어? 단일 결합이 제일 길어요. 힘 셀수록 가까이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이런 거 그릴 때도 H 짝대기는 좀 길게 그리고요. C를 이렇게 쓴 다음에 삼중결합은 좀 짧게 이렇게 그립니다. 좀 극단적인 표시법이죠. 어때요? 공유결합 엄청나게 어렵진 않죠. 점만 잘 찍으시면 되고요. 옥텟에 만족해서 그립니다. 됐나요? 칠판 지울 거예요. 잠깐 쉴 겁니다. 자, 숙제. 5분 잠깐 퀴즈. 일산화탄소. 자, 점 찍어볼까요? 됐나요?